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블랙베어와 코요테 무리가 동시에 나타났었는데 그 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구조된 등산객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2023년 캐나다 서부를 뒤흔든 놀라운 구조 사건. 한 마리의 흰 개가 야생 맹수들로부터 조난당한 등산객들을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개의 정체였습니다. 캐나다 산악구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인트 버나드나 저먼 셰퍼드가 아닌 동양에서 온 생소한 견종이었죠.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밴프 트레일러 매거진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로키 산맥의 새로운 영웅, 아시아에서 온 용맹한 구조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산악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어떻게 한국의 진돗개가 캐나다 로키 산맥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진돗개였을까요? 밴프 산악구조대 자원봉사자 마이크 토머스가 들려주는 그의 진돗개 로키와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밴프 국립공원 근처에서 등산 장비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 토머스입니다. 주말이면 산악구조대 자원봉사를 하면서 특별한 파트너와 함께 일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네요. 그 파트너는 다름 아닌 한국의 진돗개 로키입니다. 10년 전 저는 밴프 국립공원 산악구조대의 정식 대원이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늘 충실한 파트너 맥스가 있었죠. 골든 리트리버였던 맥스는 7년 동안 저와 함께 수많은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산악구조대에서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았죠. 추운 겨울날 조난당한 등산객을 찾아 밤새 수색하던 날도, 폭우 속에서 길을 잃은 가족을 구조하던 날도 맥스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산악구조대원의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했죠. 아내 사라와 오랜 고민 끝에 2019년 우리는 등산 장비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가게를 시작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맥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그동안의 격한 구조 활동이 관절을 많이 상하게 했나 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 느려진 거려니 했는데 어느 날 아침 맥스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제 많이 힘들어하네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맥스는 저와 사라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핥으며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맥스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주말마다 하던 산악구조 자원봉사도 중단했어요. 다른 구조견들을 볼 때마다 맥스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에서도 늘 카운터 옆을 지키던 맥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며 산악구조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수호자 진돗개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의 설악산에서 일어난 구조 활동을 담은 영상 속에는 순백색 개 한 마리가 험준한 바위를 능숙하게 오르내리며 구조대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개의 판단력이었어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경로를 찾아내는 모습이 마치 베테랑 구조대원 같았습니다. 영상은 이어서 진돗개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1000년 넘게 한반도에서 살아온 그들의 이야기, 마을을 지키고 때로는 호랑이와 맞서 싸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진돗개 이야기를 했더니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진돗개 브리더가 있대요. 사라는 이미 밤새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맥스가 떠난 후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밴쿠버 교회의 한인 브리더 김 씨와의 첫 통화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한 개예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을 줄 알거든요. 당신이 산악구조 경험이 있다니 다행이네요. 진돗개의 능력을 이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했거든요. 입양 신청부터 실제 만남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집을 진돗개에 맞게 새로 단장했어요. 넓은 운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따라 뒷마당도 정비했죠. 사라는 진돗개의 식습관과 건강관리에 대해 꼼꼼히 공부했고 저는 한국의 진돗개 훈련법을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진돗개를 만난 날
브리딩 센터의 넓은 운동장에서 순백색 털을 빛내며 달려오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살배기 수컷이었는데 체격은 다부졌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처음 마주친 순간 무언가 특별한 교감을 느꼈습니다. 맥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비슷한 지혜로움과 충성심이 느껴졌어요. 이 녀석은 다른 진돗개들과 조금 달라요. 김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진돗개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데 이 녀석은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요. 특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알아차리죠. 새끼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강아지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작은 보호자 같았거든요.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진돗개는 영리하고 침착했으며 무엇보다 제 말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산악구조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자신의 미래 일을 듣는 것처럼요. 이름을 지어주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키. 내 이름은 로키야. 우리가 함께 지킬 산의 이름을 따서 지어줄게. 그러자 처음으로 제게 다가와 얼굴을 비볐어요. 로키의 반응에 김 씨도 놀란 듯 했습니다. 와.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정말 운명인가 봐요. 밴프로 돌아오는 4시간의 차량 이동 내내 로키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룸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할 때마다 그의 하얀 털이 햇살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차라는 조수석에서 끊임없이 미소 짓고 있었죠.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진 것 같아요. 가게에서 맞이한 첫날, 로키는 이미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제가 장비를 정리할 때면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죠. 등산화를 피팅하는 손님들의 주변을 맴돌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죠. 주말 산악구조 자원봉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도 로키는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 첫 훈련에서부터 그의 능력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맥스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소중히 남아 있었어요. 가끔 꿈에서 만나 함께 산을 오르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로키가 제게 가르쳐 준 거죠.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로키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앞으로 닥칠 많은 시행착오들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 씨가 신신당부했던 진돗개의 특성들,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는 점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니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밴프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12월과 1월에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한 달이 넘도록 눈이 그치지 않았죠. 진돗개가 추위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안에는 로키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창가 옆 따뜻한 햇살이 드는 곳에 푹신한 방석을 놓고 그 위에 로키가 좋아하는 담요도 올려뒀어요. 외출할 때는 발바닥 보호제를 꼭 발랐는데 처음에는 이걸 무척 싫어했어요. 뒷발로 바닥을 긁어대면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발바닥이 얼어붙는 느낌을 경험하고는 스스로 발을 내밀며 바르게 해줬죠. 영리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다행히도 로키의 이중모는 추운 날씨를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바깥쪽의 거친 털이 눈과 비를 막아주고 안쪽에 부드러운 솜털이 체온을 지켜준다는 게 신기했죠. 하지만 치노크 바람이 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따뜻한 바람은 며칠에서 몇 주간 지속되면서 기온을 급격히 올리는데 영하 30도에서 갑자기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씨 변화는 로키에게도 적응하기 힘든 과제였답니다. 가게에서의 적응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문이 열릴 때마다 경계하느라 긴장을 풀지 못했어요. 등산 장비를 고르느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손님들을 보면 계속 주시하면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도 했죠. 특히 커다란 배낭을 메고 오는 손님들을 볼 때면 더 예민하게 굴었는데 아마도 덩치 큰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기 전 로키와 함께 30분간 산책을 하면서 천천히 환경에 적응시켰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멈춰 서서 꼼꼼히 확인하느라 제대로 된 산책이 안 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들의 냄새를 기억하고 익숙한 경로를 파악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산악구조대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구조견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기본적인 복종 훈련은 물론이고 수색 기술, 환경 적응 능력까지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했죠. 특히 진돗개는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구조견이라 더 많은 관심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훈련 과정에서 로키의 특별한 능력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뛰어난 후각과 청각은 정말 놀라웠죠. 수십 미터 떨어진 곳의 소리도 정확하게 포착했고 눈보라가 심한 날씨에도 냄새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은 훈련 중에 숨겨둔 장비를 찾는 과제가 있었는데 다른 구조견들이 지상의 발자국만 따라가는 동안 로키는 바람을 타고 오는 냄새를 포착해 훨씬 빠른 경로로 목표물을 찾아냈답니다. 하지만 진돗개 특유의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어요. 때로는 제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버리기도 했죠. 첫 번째 공식 평가에서 탈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정해진 수색 경로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거든요. 비록 결과적으로는 목표물을 찾아냈지만 팀워크와 규율을 중시하는 구조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답니다. 두 번째 도전을 위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했어요. 특히 신호 체계를 익히는 데 많은 공을 들였죠. 로키의 영리함과 판단력을 존중하면서도 기본적인 규율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훈련이 끝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와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눈을 반짝이며 준비를 하는 로키를 보면서 많이 감동했었죠. 정기적인 재평가도 우리의 큰 과제였어요. 3개월마다 실시되는 검증을 통과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체력은 물론이고 정신적 안정성까지 매번 확인받아야 했죠. 특히 겨울철에는 더 힘들었어요. 평균 31일 동안 이어지는 강설은 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혹독한 환경이 로키의 능력을 키워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 번은 시야가 3m도 안 보이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그때 로키는 후각뿐만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바람 소리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해 내더라고요.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은 이제 로키의 성장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어색해하던 모습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죠. 물론 여전히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따뜻한 친구가 된답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에게는 더욱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우리의 시행착오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요. 로키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저도 그런 로키를 보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로키와 함께 늦은 산책을 나갔었죠. 달빛 아래 반짝이는 눈길을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모든 시행착오와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로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평소보다 더 가까이 제 곁을 지켜주었답니다. 밴프의 9월은 항상 조심스러운 시기예요. 겨울잠을 준비하는 곰들이 먹이를 찾아 활발하게 움직이고 코요테들도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조대원들은 이 시기에 특히 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9월 초순이었는데 아침부터 날씨가 변덕을 부렸죠. 기온은 15도 정도로 평범했지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로키는 아침부터 어딘가 불안한 듯 가게 안을 서성이고 있었죠. 오후 2시경 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레이크 루이스 인근에서 6명의 등산객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였죠. 더 걱정스러웠던 건 그 지역에서 블랙베어가 자주 목격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코요테 무리의 출몰도 보고된 상태였고요. 구조대에 도착했을 때 팀장님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등산객들이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는 이미 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대요. 시간이 많지 않았죠. 헬기는 날씨 때문에 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시야도 5m 이상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지상 수색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런 날씨에 야생동물들과 마주칠 위험도 컸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출발 전 로키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보통 때는 차분하게 제 지시를 기다리는데 그날은 계속해서 특정 방향을 쳐다보면서 낑낑거렸죠.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때 이미 로키는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수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어요. 비로 인해 지면의 냄새가 모두 씻겨나가 후각에 의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기온도 점점 떨어져서 1도 가까이 내려갔죠. 등산객들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구조견들이 지면의 흔적을 찾는 데 집중할 때 로키는 달랐어요. 그는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주시했죠. 진돗개 특유의 뛰어난 청각으로 무언가를 포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 방향은 우리가 예상했던 등산객들의 이동 경로와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로키의 판단을 믿어온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로키를 따르기로 했죠. 좁은 협곡을 지나 약 15분을 걸었을 때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먼저 코요테 무리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베어의 저음이 울려 퍼졌죠. 등산객들은 바위 틈새에 숨어 있었는데 양쪽에서 야생동물들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키가 놀라운 행동을 보여줬어요. 코요테 무리를 향해 위협적으로 짖으면서도 동시에 곰이 있는 방향을 계속 주시했죠. 그의 털이 솟아오르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된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모하게 달려들지는 않았답니다. 대신 로키는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코요테들 쪽으로 돌진하는 신용을 하다가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죠. 동시에 곰이 있는 쪽으로는 강한 경고성 짖음을 보내면서 견제했고요. 이런 행동은 야생동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등산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동안 로키는 계속해서 이 전술적인 견제를 이어갔어요.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야생동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 저지하는 데 집중했죠. 마침내 코요테 무리가 물러나기 시작했고 블랙베어도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우리는 신속하게 등산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죠. 72시간에 걸친 구조 작전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로키는 어깨에 꽤 깊은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아마도 날카로운 바위에 긁혔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임무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로키의 부상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거죠. 이 사건은 밴프 국립공원 구조 기록의 특별한 케이스로 남았어요. 야생동물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 없이 구조에 성공한 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로키에게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었나 봅니다. 구조가 끝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 로키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능력을 때로는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제 밴프에서는 로키를 진돗개가 아닌 밴프의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로키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면 카운터 옆자리를 지키고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죠. 그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언제든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블랙베어와 코요테 사건 이후로 로키는 밴프 국립공원의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죠.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할 수 있었어요. 구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로키는 변함없이 제 곁에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의 겨울의 눈사태 사고였어요. 인기 있는 스키 코스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한 스키어가 제한구역을 벗어나면서 시작됐죠. 갑자기 발생한 눈사태로 스키어가 매몰됐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시간이 매우 중요했죠. 눈 속에 갇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로키는 평소 훈련 때부터 눈 속에 묻힌 대상을 찾는 데 특별한 재능을 보여왔었어요. 그의 예민한 코는 두꺼운 눈 더미 속에서도 인간의 채취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12도였어요.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지만 로키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수색을 시작했죠. 약 15분 만에 특정 지점에서 강하게 반응을 보였고 그곳을 파보니 정확히 매물자의 위치였답니다. 키어는 다행히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큰 부상 없이 구조될 수 있었어요. 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고가 많았어요. 날씨가 풀리면서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어느 날은 장비 고장으로 절벽에 매달린 등반객을 구조하러 간 적이 있었죠. 직접 등반객에게 접근하는 건 전문 구조대원들의 몫이었지만 로키는 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어요. 등반객의 장비가 떨어진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거든요. 그 장비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구조 과정 내내 절벽 위의 불안정한 바위를 예리하게 감지해서 추가 낙석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어요. 여름에는 폭우로 인한 긴급 구조가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계곡이 불어나 고립된 등산객들을 구조한 일이었죠. 일반적인 접근로가 모두 차단된 상황이었는데 로키가 우회 경로를 찾아냈어요. 평소 산행 중에 발견했던 오솔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불어난 계곡물 소리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조난자들의 호출음을 정확히 포착해낸 것이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청각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덕분에 고립된 등산객들을 신속하게 찾아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답니다. 가을이 되자 일교차가 커지면서 또 다른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한 번은 늦은 오후에 등산을 시작한 등산객 3명이 날이 어두워지자 방향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의 위험이 컸죠. 그날따라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았는데 로키가 그들의 위치를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등산객들이 추위를 피해 피난한 작은 동굴이었죠.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운신처를 찾았고 로키는 그런 인간의 행동 패턴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구조된 등산객들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었어요. 동굴 속에서 한기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깥에서 들려온 로키의 발소리가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었는지를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들의 위치를 찾아낸 로키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죠.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종류의 구조 활동이 있었지만 로키는 각각의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해냈어요. 더운 여름날의 수색도 추운 겨울밤의 구조도 마다하지 않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로키가 매번 구조 상황의 위급성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었어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더 신중하게 수색했죠. 때로는 구조대원들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로 돌아와서도 로키는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냈어요. 손님들은 로키가 밤새 구조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그저 카운터 옆에서 조용히 손님들을 맞이하는 친근한 모습만 보여주었을 뿐이었어요. 밴프의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위험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됐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로키가 있었으니까요. 그의 날카로운 감각과 뛰어난 능력이 있어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답니다. 로키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3년이 되어가요.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로키랍니다. 예전처럼 카운터 옆자리를 지키고 있죠. 다만 이제는 그의 흰 털에서 연륜이 느껴져요. 더욱 차분하고 관록 있는 모습이랄까요?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요. 주중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주말이면 산악구조 자원봉사를 하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등산 장비를 파는 작은 가게였는데 이제는 밴프에서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됐거든요. 로키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로키의 활약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블랙베어와 코요테로부터 등산객들을 구한 그 유명한 사진부터 눈사태에 매몰된 스키어를 찾아낸 순간 절벽에서 조난당한 등반객을 구조하는 모습까지 사진 아래에는 감사 편지들도 붙어 있죠. 특히 나무 위에서 구조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은 로키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에요. 밴프 산악구조대에서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진돗개가 이제는 구조대의 자랑이 됐죠. 새로 들어온 구조견들의 훈련에도 로키의 방식을 참고한다고 해요. 특히 야생동물 대처 방법이나 수색 전략에서 로키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된다네요. 작년부터는 캐나다 구조견 협회에서 진돗개를 공식 구조견 품종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로키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로키의 사례를 통해 진돗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로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진돗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각 개체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벌써 여러 훈련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로키는 요즘 젊은 구조견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경험 많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끄는 모습이 꽤나 당당하답니다. 특히 힘든 훈련 과정에서 포기하려는 강아지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모습은 마치 선생님 같아요. 가끔은 한국에서 진돗개를 데려오려는 문의도 받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신중하게 조언을 하죠.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니까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요. 주인과의 깊은 신뢰 관계도 필수죠. 이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린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새롭게 세우고 있어요. 로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선에서의 구조 활동은 줄여나가되 그동안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이미 2마리의 어린 진돗개가 로키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진돗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한국의 토종견 정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충성심과 용맹함은 물론이고 뛰어난 판단력과 적응력까지 진돗개의 다양한 면모가 재조명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로키를 통해 알게 된 건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훈장이나 명성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로키가 보여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죠.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이면 로키와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로키 산맥을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주황빛 노을이 산을 물들일 때면 로키의 하얀 털도 따스한 빛을 띠죠.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우연히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밴프의 거친 자연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위험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든든한 수호자가 있답니다. 바로 우리의 로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갈 새로운 세대의 진돗개들이요. 그들이 있어 밴프의 하늘이 더 높고 푸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연을 통해 한국의 진돗개의 뛰어난 용맹성과 충성심, 그리고 놀라운 판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우수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이제는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해외에서 구조견으로 활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